공정한 과정을 만들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바쳐서 노력할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을 지켜주십시오. 호남 사람들 못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민주평화당을 살려주십시오. 네, 영상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호소를 하시네요. 민주평화당 조배석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지방선거 관련 소식 전하다 보면 주요 정당 후보들 위주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민주평화당 조배석 대표님을 오늘 모신 겁니다. 다른 모든 후보들을 대신해서 오늘 조 대표님이 민주평화당 후보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상당히 바쁘실 것 같은데 주로 어느 지역에 당력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 텃밭인 호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이요? 네. 다니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워낙 민주당 강세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해서 나왔단 말이죠. 직접 느끼시는 호남 지역의 민심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강세인데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참 현명합니다.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독주를 하게 되면 독선과 오만으로 실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민주평화당의 그 대안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저희가 이제 호남 민심을 돌아보니까 우선 저 지역이 이제 호남이니까요. 예. 예. 익산이시죠? 예, 익산입니다. 근데 전라북도는 지금 GM 군산 공장 폐쇄로 IMF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라북도가 문재인 대통령 때 제일 높은 지지로 당선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화가 나 있어요, 정부 여당에. 그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오만해져서 광주의 그 구청장 후보 하나가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됐고. 민주당 후보를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그다음에 또 한 후보는 그 하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품 수수로 무슨 비리가 있다고 그렇게 자수서를 냈습니다. 예. 그래서 광주가 시민들이 굉장히 그 자존심 상한다 이런 말씀하시고, 또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또 그 도지사 그 후보가 그 음성 녹음 통화 있지 않습니까? 그 사전 선거 운동 위반과 그리고 또 화순의 자라탕 사건으로 굉장히 좀 혼탁한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호남 사람들이 너무 민주당이 오만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견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고, 초반에는 좀 열세였습니다만 지금 이제 중반 넘어갈수록 후보들도 열심히 하고 저희들도 지원 유세를 하고 또 민주당을 견제해야 된다 이런 심리로 상당히 그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민주평화당이 호남 지역에서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야 할 것이고, 그래야 또 조배석 대표님을 비롯한 민주평화당 의원들도 앞으로도 목소리를 내실 수 있을 텐데, 분위기는 바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전제하시는 거는 민주당의 강세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광역단체장 후보 같은 경우가 전북지사, 전남지사, 광주시장, 호남 지역을 보면 이렇게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다 후보를 또 못 내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전남지사, 전북지사는 이제 공천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호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광주에서 후보를 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말 광주 시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그 우수한 그 후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반 정도는 당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남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기사도 많이 났습니다만 하고 싶어 하시는 국회의원들이 꽤 있었잖아요. 박지원 의원이나 주승용 의원도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끊임없이 한번 도전 의사를 밝혔었는데, 이번에 그 교섭단체 구성 문제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를 조배수 대표님께서 좀 만류하셨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만류라기보다는 어떻게 일이 또 그렇게 됐어요. 이제 교섭단체를 좀 구성을 하자. 왜냐하면 교섭단체가 아니니까 국회의정 활동에 있어서 제대로 역할도 할 수가 없고 특히 정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교섭단체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라도 출마를 하시게 되면 이 교섭단체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박지원 의원님 같으신 분은 좀 개인적인 사모님이 좀 마병 중이어서 그런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뭐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예, 민주평화당 하면은 사실 뭐 솔직히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다른 이 호남 지역을 제외한 데서 존재감이 지금 호남 지역만큼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은 것 같은데 특히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 측과 결별하면서 당이 너무 왜소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안타깝기도 하시고 또 안철수 전 대표 측에 대해서는 지금도 상당히 어떤 서운함, 불만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호남에서 지지를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호남을 배신한 거죠. 그런데 국민의당 그 의원 구성 분포도가 또 묘하게도 지역구가 거의 호남 출신이었습니다. 지역구는 호남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갈라설 때도 이제 그 지역구 의원들이 자유롭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호남으로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지난 2월달에 창당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은 거죠. 촉박한 거죠. 이 창당 작업 자체도 한 지난한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과 경기에 그 후보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중앙의 관심에서 좀 멀어져서 이 수도권에 대해서 평화당의 그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좀 이런 일이 생겼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그쪽을 탄탄히 해서 저희들 차분하게 수도권으로 북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3당으로서 이 거대 양당 구조에서 서로 계속 그 극한 대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 추경안이 그 고착 상태였을 때 사실 저희들이 합리적인 안을 냈고 또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그 국민의당이 그 지금 현재의 한국 정치에서 해야 될 민주평화당이 한국 정치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평화당이 과연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유권자들도 많이 물어봤을 것 같은데 지방선거 이후에도 민주평화당은 그대로 존속할까요? 아니면 다른 정당들과 다시 한번 힘을 합치게 될까요? 그러나 그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 호남은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의 불행은 여태까지 한 당이 싹쓸이를 했기 때문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남을 그 경쟁 구도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저는 민주평화당의 존재의의가 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조에서 다른 당과의 뭔가 그 정계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저희들한테는 새로운 역할이 주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새로운 역할이 주어질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조배수 대표님 이번에 말씀하신 것들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평화당이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저는 추세는 양당제가 아니고 다당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당제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또 새로운 그 정치 그 구조의 변화를 바라는 세력들은 사실 민주평화당의 그 취지에 동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그런 새로운 지지 세력과 그런 그 지지 계층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와 결합해서 저희들이 세력을 확장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들한테 또 새로운 미래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새로운 미래를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된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예전에 조배수 대표님도 제가 처음 뵀을 때도 어쨌든 민주당 소속으로 정치 활동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번 총선 때는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국민의당 이름으로 또 정치를 하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평화당이 민주당과 다시 합치는 것 아니냐 내지는 안철수 전 대표 쪽과 또 합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물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 사실 궁금해하는 대목이 그런데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없을 것이다. 뭐 정치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이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분명한 것은 안철수 전 대표는 분명하게 자기가 우리 호남 정신을 배신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절대 다시 합치는 일은 그쪽하고는 없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호남은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분명히 존재 의의가 있다. 그리고 또 저는 그 민주당이 지금 평화 그 무드에서 지금 많은 이제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지금 민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생을 걱정하는 당은 저는 민주평화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희들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런 이 지방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 어떤 흐름에 있어서 저희들은 주도적인 그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이 내세운 선거 구호는 어떻습니까? 서민이 가슴 펴는 나라입니다. 서민이 가슴 펴는 나라.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지금 굉장히 그 민생, 서민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 오히려 더 우리 서민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또 실업을 늘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소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고 그리고 또 공장 문을 닫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민생을 걱정하는 정당은 저는 민주평화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그런 서민들의 고통 그런 부분을 풀어주는 게 저희 당의 제일 목표고 사실 저희 당이 지난번 창당했을 때 당의 이름을 민생당이라 하자 이런 말까지도 있었습니다. 민생당. 네. 예. 그래서 서민이 가슴 펴는 나라가 저희가 이번 선거의 슬로건입니다. 예. 조배수 대표님 지원 유세 하시느라 상당히 바쁘실 텐데 일부러 시간 내셔서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왜 민주평화당 후보들을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시청자분들께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국민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점포는 비었고 빌딩은 불이 꺼졌습니다. 이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서민이 행복해야 됩니다. 서민이 정말 걱정 없이 내일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민주평화당은 우리 서민들의 민생을 걱정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당을 지지해 주시고 또 민주평화당 후보를 꼭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지지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금 전 자막에 평화당 의원들 지지하고 물음표 나왔는데 평화당 후보들 지지, 왜 민주평화당 후보들을 지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는지. 서민이 가슴 펴는 나라.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정당. 지방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 과정에서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 다만 안철수 전 대표는 호남의 정신 배신했기 때문에 다시 합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맞죠 오늘?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배숙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